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서울이요. 수도 서울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니까. 수도 서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설마니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혹세 무민하는 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회식 자리에서 장시간 무속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이를 듣고 윤석열 총장이 가짜 승려나 무속인에게 속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천공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천공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모두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민주당의 반응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 시민의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서 출발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국토 갈라치기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포 편입을 전체 행정 체제의 개편 문제로 끌고 가면 전국에서 영역 다툼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들께서 정책 취지를 오해하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동일 생활권 통합과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김포 편입 문제는 주민등록 기준과 각 행정관청의 책임과 권한을 구획하기 위한 행정체계 문제는 서로 다른 논의의 맥락에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들은 역술인 배우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음모론은 민주당 사유구조의 뿌리 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튀어나와 무의미한 정쟁을 유발하곤 합니다. 앞으로 김포 편입이 서울과 김포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국토개발 전략이자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어떤 효과를 낳을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메가시티 서울, 과연 맞는 방향인가? 주변을 흡수해 서울의 덩치가 커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커진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안 그래도 심각한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을 가중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철영 기자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과 인근 도시를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의 최대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행정 통합만으로도 교통난 해소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행정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문제가 되고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키우는 것이 우선 광역행정 쪽에서 바람직하고 도움이 된다. 이미 유럽은 물론 아시아 등 선진국의 수도가 오래전부터 도시 광역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베이징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도시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도권에 대한 그런 억제 전략을 먼저 포기를 했고
메가시티화하는 방향성은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죠. 반면 행정수도나 공기업 이전 등 지역 분권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반대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수도권 편중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을 써야지 서울만 키워도 돼요. 그럼 점점 서울로 몰리잖아, 인구가. 또 이번 논의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죠. 전문가적 또는 학술적으로 볼 때도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잘못하면은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유발해서 실현성도 없고. 다만 메가서울에 대한 찬반을 떠나 오래된 기존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능권역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해야 되는 지금 시대적 의무가 있어요, 정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메가서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양쪽 모두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